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해를 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겪었고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도 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질문을 들었지만 요즘 내가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은 오히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무엇입니까? 휴식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까? 사람들은 젊을 때 늘 같은 꿈을 꾸지요. 언젠가 은퇴하면 편안하게 쉬겠다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뜨고 출근길에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지 않아도 되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삶을 상상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던 가장도 자식을 키우느라 하루하루 전쟁처럼 살았던 부모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던 날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낮잠도 마음껏 잤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어 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 그 질문이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 포탄이 떨어질 때 느꼈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그러나 끈질기게 마음을 파고드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시간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고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은퇴한 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약속이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녁이 되면 괜히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 한 잔을 마시다가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허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평범한 교사였던 그는 은퇴하자마자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곳에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세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밝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월급은 없어졌지만은 제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역할로 남은 시간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옥이 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생각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아지면은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됩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과 마주하는 시험입니다. 나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 지치고 한가할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걸어갈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방향 없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모습입니까? 알람은 울리지 않지만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루가 길게 느껴져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노년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아주 늦은 나이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집이었지만 어딘가 넓어졌고 조용해졌고 무엇보다도 식탁 맞은편에 빈 의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만들고 집 밖으로 나가 시간을 채우려 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아보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도망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피하려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창밖에서 지나가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처음으로 제대로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누군가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회사의 요구, 가족의 부탁, 사회의 기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들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노년의 고요함은 바로 그 시간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벌처럼 생각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마지막 길을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에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 기대며 살아가지만 결국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90이 넘어서야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바쁩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아야 했고 약속이 있으면 맞춰야 했고 가족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도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나는 요즘 아침마다 차 한 잔을 끓여 창가에 앉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바깥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모습,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 내 호흡이 오르내리는 리듬까지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쁠 때는 거칠어지고 조용해질 때 비로소 맑아집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복잡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경쟁도 줄어들고 관계도 단순해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이해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느끼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 여러분에게 조용한 방 하나를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 방 안에서 천천히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잔잔한 평온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나는 수많은 노년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도 눈빛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70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단 하나, 마음이 아직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은퇴 후에 삶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가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오후가 되면 또 다른 화면을 바라봅니다. 요즘은 작은 화면을 들고 하루 종일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하루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직장에서 보고서를 쓰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그 흐름이 멈추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만든 것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쇠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마음이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일 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점점 굳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산입니다. 자신의 손과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내 친구 중 한 사람은 80이 넘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노트를 하나 사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집 이야기, 학교에 가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던 기억,
전쟁이 터졌을 때 겪었던 두려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서툴렀습니다. 맞춤법도 자주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2장씩 쓰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글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안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놓을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입니다. 글을 쓰는 과정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을 다시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아프게 느껴졌던 기억이 어느 순간 의미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거창한 책을 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 마음이 잠시 흔들렸던 순간 하나, 내일 해보고 싶은 작은 계획 하나, 이 3줄이 쌓이면 그것이 곧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증인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자주 권하는 일이 있습니다. 작은 식물을 키우는 일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진 지금도 아침마다 베란다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잎을 살펴보는 시간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 몸은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내 손길을 받은 식물은 조금씩 자랍니다. 어느 봄날 마른 줄기에서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작은 초록빛은 식물의 생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것이 글 한 줄이든 작은 화분이든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들였고 마음을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신호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100해가 넘는 세월을 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몸보다 먼저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천천히 약해지지만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거의 매일 밖으로 나갑니다. 빠르게 걷지는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긴 걸음을 내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걷습니다. 발을 한 걸음씩 옮기며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단순한 걸음이 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젊었을 때의 걸음은 늘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늦지 않기 위해 뛰었고 일을 마치기 위해 서둘렀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걸음은 조금 다릅니다.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발이 땅을 밟을 때마다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생각이 조금씩 풀리고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도 서서히 흩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80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후배 교수와 의견이 맞지 않아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그날 하루 내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늦도록 그 일을 생각하며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천천히 동네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자 마음속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생각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여있던 물이 흐르기 시작하듯 마음도 조금씩 맑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정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간다는 약속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바람이 불면 더 천천히 걷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씨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계획보다 이런 작은 규칙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그 습관이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걷기와 함께 내가 놓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책을 읽느냐고 말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나는 이제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어찌 멈출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읽은 책은 시험을 위해 읽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읽는 책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읽습니다. 같은 문장도 나이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한 문장이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나는 90이 넘어서 작은 악기를 하나 배웠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숨도 짧아 오래 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음을 제대로 내기 위해 집중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짧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다른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때 다시 느꼈습니다. 배우는 일은 젊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노년의 권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제자 중 한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70이 넘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사는 손주와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손주와 화상 통화를 마친 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시 잘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는 순간 그는 다시 잘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는 나이의 경계가 없습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느린 성장도 분명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책장을 넘기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내 삶을 아직도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올해로 105해를 살았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의 분주함, 중년의 책임, 그리고 노년의 조용한 시간까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늘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큰 실패보다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 하루가 더 아깝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는 다시 만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 이후의 시간을 남은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은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에게 돌아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시간은 필요하고 또한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제대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에 계속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은퇴 이후에도 30년 혹은 4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한 기다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루를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조금 읽고 짧은 글을 남깁니다. 특별한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작은 반복이 하루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괜히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하루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인다면 마음은 늘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에는 자신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보다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정한 작은 약속을 지키며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나는 100살이 넘던 해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는 기쁨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화분을 돌보고 가끔 짧은 글을 쓰고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의존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동네를 걷다가 어린아이가 나에게 말을 건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혼자인데도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는 아주 큰 칭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것이 내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사장 혹은 동료라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에 어떤 표정이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불만과 원망이 남을 것인지 아니면 평온과 여유가 남을 것인지 말입니다. 나는 이제 늙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줄어들고 마음은 오히려 맑아집니다. 복잡했던 관계도 조금씩 정리되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만들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작은 대답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쌓여 남은 인생이 됩니다. 노년은 감옥이 아닙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뻗어 문고리를 돌려보십시오. 텔레비전의 소리를 잠시 줄이고 창밖의 바람을 느끼며 한 걸음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그 깊은 시간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노년은 더 이상 쓸쓸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온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